폰카메라로 환경사진 만들기 7번째 시간 꽃과 동물 사진에 대한 촬영 팁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어떤 꽃을 키우고 계시고 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저희 집에는 강아지 2마리에 또 화분이 몇 개가 있는데 집에 가면은 강아지만 반깁니다. 슬픈 현실이지요. 제 별명이 집에서 간식입니다. 왜냐면 집에 가면 저한테 간식 얻어먹고 그 다음부터 걔도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맨날 아빠 왔다가 아니고 간식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꽃 사진하고 동물 또는 곤충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 구도 설명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바닥에 떨어진 꽃잎은 눈높이에 맞춰라는 게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위에서 찍지 마시고 카메라를 최대한 바닥에 붙여서 촬영하면은 바로 눈앞에서 꽃잎 떨어진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면은 그 벚꽃 떨어질 때나 아니면 요즘에 은행잎 떨어질 때 그때 이제 그 밑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꽃잎 떨어지는 거 바람에 날리는 거 밑에서 찍으려고 하시는데 그때 우리 마음 같지 않게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꽃잎을 본인들이 보통 모델들이 이렇게 던지거나 이렇게 하시던데 그러지 마시고 누가 도와주는 분이 있다고 아니면은 촬영자가 폰 카메라로 저희들 찍을 경우에 한 손으로는 카메라 쥐고 한 손으로는 꽃잎을 카메라 앞에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 꽃잎이 날리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모델 보고 자 던져 하나 둘 셋 던져 하고 이렇게 찍지 마시고 이렇게 앞으로 그 본인 도와주실 분 있다고 하면은 카메라 쪽으로 던지시거나 아니면은 촬영자가 손에 꽃잎을 들고 카메라 앞에다 떨어뜨리면은 훨씬 자연스러운 꽃잎 날리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피사체에 한 걸음 가까이 가라는 거죠. 멀리서 이렇게 꽃 화단 같은데 특히 뭐 어디 꽃박람회 있는데 가면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찍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저한테 찍어가지고 하고 요거 저기 좀 트리밍 해달라고 갖고 오신 분들도 가끔씩 계신데 멀리서 이렇게 군집으로 있는 걸 촬영하지 마시고 최대한 가까이 가셔가지고 근접에서 아웃포커싱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찍으셔도 충분히 그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는 투명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원한다면 로우 앵글로 이렇게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찍으시면은 좀 주변에 불필요한 어떤 그 배경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우 앵글과 역사광을 투명하면서 깔끔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하는 게 순간기 같은 경우에는 배경의 디테일과 함께 컬러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출로 감성 사진 촬영하라. 연출하면서 감성 사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저기 그 예행 풍경 사진 할 때 저 딸님이 꽃잎 들고 있는 사진 보셨죠?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시면은 꽃 사진도 감성 사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는 피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용하거나라고 한 단어 더 붙여봤어요. 저는 이제 그림자를 뭐 피하기도 하지만 그림자 역광으로 그림자를 이용하는 꽃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그림자는 피하거나 이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꽃잎에 그림자가 생기면은 뭐 각도를 다르게 해가지고 꽃잎에 그림자가 안 생기도록 그늘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저처럼 아예 역광으로 해서 그 꽃잎 안에 비치는 그림자 모습을 살려서 디테일과 함께 컬러를 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빛은 피하는 거죠. 한낮에 꽃사진 찍으면은 너무 강해가지고 꽃잎 색깔이 너무 밝게 찍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촬영하기보다는 좀 해질 무렵 요즘 같은 경우는 한 3시 반 이후 뭐 아니면 아침에 이제 해 뜨고 나서 요때 좀 빛이 부드러울 때 찍으면은 좀 안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한낮에 찍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굳이 그 땡볕에서 찍지 마시고 약간 반그늘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찍으시면은 좀 부드럽고 안정적인 사진은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사진 촬영 팁 7번째는 전체보다는 작은 범위를 보라는 거죠. 전체를 촬영해서 아까 군집 사진처럼 산만한 이미지보다는 부분을 촬영해서 주제를 부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때로는 좀 도심이나 아니면 주변에 풍경이 있을 때, 뭐 주변에 건물이 있거나 할 때는 꽃까지는 조금 나오고 뒤에 건물을 크게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좀 넓게 촬영하는 것도 꽃사진 촬영의 팁입니다. 그리고 꽃만 찍지 마시고 주변에 나비나 벌이나 잠자리 있으면은 이런 것도 같이 찍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연꽃밭에 가면은 벌들이 많긴 해요. 제가 연꽃 사진 보정하러 갔더니 보정하시는 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연꽃에 진딧물이 많아서 그거 다 잡아야 된다고 되게 싫어하시던데, 어쨌든 주변에 꽃만 찍지 마시고 나비도 찍고 잠자리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낮에 그늘을 피하는 거죠. 옆에 지금 목련을 찍었는데 옆에 지금 그늘이 많이 져서 나무까지 이제 그늘 지고 검은 부분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사진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원래 전 말씀드렸지만 그림자를 피하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림자를 이용해서 수서나 역광으로 이렇게 봤더니 꼭 웃는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광에 뒤에 꽃잎이 비치는 그림자 모습이랑 수서의 모습을 전 역광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그림자가 왼쪽 사진에 보면은 이게 서양 수서나 그죠? 뭐라고 그러는데 꽃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서양 채송화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지금 왼쪽 사진에는 그림자가 많이 젖어서 요거를 약간 카메라를 틀어서 부분적으로 한 부분만 해서 그림자 없이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가 많을 때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구도나 아니면 각도를 바꿔서 그림자 없이 이렇게 촬영하는 게 하나의 촬영 팁입니다. 이상하게 저는 역광으로 이렇게 꽃잎에 그림자 지는 게 좋아서 이렇게 많이 찍습니다. 이렇게 또 보통 꽃 찍을 때는 아침에 일찍 가서 뭐 이슬 맺힐 때 찍어가는데 저는 이런 사진보다 이렇게 굳이 제가 색감 보정을 안 해도 이렇게 역광을 찍으면 좋아서 이렇게 찍는데요. 이런 거 찍으실 때 왼쪽 사진처럼 연꽃만 찍지 마시고 하나 이렇게 대비되는 주제, 이렇게 봉우리에 있어서 이렇게 대비되는 어떤 부주제가 있는 곳을 찍으시면은 좋고요. 오른쪽에도 여기 튤립 같은데 이것도 역광으로 해서 안에 그 그림자가 비치도록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좀 전에 또 불필요한 부분은 로우 앵글로 이렇게 배경을 단순화시키라고 제 최근에 찍었던 코스모스 사진인데 코스모스 사진은 제가 별로 안 찍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나 찍었는데 이것도 로우 앵글로 밑에서 하늘을 보고 역광을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능소화 사진인데 이게 땅에 떨어진 능소화를 최대한 핸드폰 밑으로 바닥에 붙여가지고 밑에 물이 있어서 많이 붙이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찍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사진을 찍는데 이상하게 꽃 이름도 알아야 되고 곤충 이름도 알아야 되고 별자리도 알아야 되고 물때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게 사진을 찍는 건지 자연을 공부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가끔씩 와서 물어봐요. 이거 무슨 꽃이야? 뭐 이거 뭐야? 저 딸내미 아빠 이 무슨 꽃이야? 그래서 모르면 혼납니다. 그래서 아빠 사진 찍으면서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틈틈이 다음을 찾아보고 네이버 찾아보고 해서 꽃 이름 뭔지 알아가는 중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는 건데, 왼쪽이 그 금낭화 사진인데, 금낭화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가봤더니 이렇게 하트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양이 이뻐서 전체를 안 찍고 부분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 핸드폰 프로필 사진으로 썼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지 마시고 가까이서 보시면 또 색다른 어떤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주 난초인가? 그렇던데, 새우 난초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근데 이것도 가까이서 보니까 꼭 뭐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이것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세종 수목원에서 찍었는데 꽃 이름을 알았는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찍고 안에 수술 부분이 특이해서 조금 카메라를 저기 핸드폰 접사 모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하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찍으실 때 한번 좀 특별하다, 특이하다 싶으면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서 핸드폰에도 접사 모드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 꽃 이름 꼭 알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매화꽃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찍기보다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찍어도 뒤에가 이제 아웃포커싱 돼서 이게 이게 개나리 구삭지구나 아니면은 매화꽃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아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군집되어 있는 거 그렇게 많이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아웃포커싱으로 찍으면은 오히려 군집 사진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이렇게라도 한번 촬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뒷 배경이 검정색 바위인데 빨간색 튤립이 있어서 마침 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해서 약간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촬영을 한번 해봤고요. 오른쪽처럼 이렇게 연꽃이라든지 꽃에 벌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한번 같이 촬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핸드폰으로 촬영하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운 좋으면은 하여튼 최대한 가까이서 찍다 보면은 이렇게 찍을 수 있더라고요.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요 비슷한 사진을 했는데 벌 한 마리 밋밋하다고 해서 또 벌을 따다가 합성시켜 뭐 치킨에서 벌 두 마리가 세 마리가 되고 뭐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요. 어쨌든 이렇게 꼭 꽃만 찍지 마시고 주변에 이렇게 벌이나 납이 있으면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정말 운 좋게 그 잠자리가 거기 마침 앉아있어서 그것도 사진 찍기 좋게 가쪽에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가에 있는 연꽃인데 이렇게 잠자리가 앉아있어서 좀 운 좋게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잠자리도 이용해 보시면은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강아지 풀인데 이것도 역광으로 찍으면 이렇게 솜털 같은 거를 디테일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귀비라든지 뭐 강아지 풀이라든지 이렇게 솜털이 많은 어떤 식물들 찍을 때는 역광으로 이렇게 찍으면 그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이 살아나니까요. 한번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건물이 있을 경우에 풍경을 넓게 해서 건물이 있을 경우에 촬영해 보라고 했죠. 여기 중동 성당인데 중동 역사박물관 거기서 맞은편에서 찍었거든요. 저기 하늘이 너무 커서 옆에 이제 벚꽃 가지를 놓고 해서 이렇게 한번 촬영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혹시 주변에 건물이 있다거나 좋은 풍경이 있다고 하면은 벚나무만 찍지 마시고 요거를 하나의 부주제로 삼아서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조금 급하게 찍어서 천천히 찍었는데 제가 좀 급하게 찍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저기 그 역사박물관 위에 정자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꽃 사진은 굳이 연사로 찍지 않아도 되는데, 동물 사진이나 곤충 사진 찍을 때 팁은 연사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동물이나 곤충의 행동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뭐 찍다 보면 없어지고, 분명히 여기 있던 버디, 내가 초점 잡고 있는데 여기 있던 버디 찍다 보면 저쪽에 가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연사 모드로 촬영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를 건져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경험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많이 찍어보시고 경험이 많으면은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동물이나 곤충에 대한 이해가 많으면은 좋은 이미지를 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잠자리 사진을 많이 찍는데 잠자리는 꼭 앉은 자리에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성을 이용해가지고 잠자리 손가락에 얹어서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사진은 제가 그 여수 수족관 가서 이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버한테 손짓 발짓으로 부탁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저기 거북이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환경사진 대전에서 한번 저기 입상했던 작품인데, 이렇게 수족관에서도 사진 찍을 때는 좀 프레시를 터트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ISO를 높여서 좀 셔터 속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족관에서 촬영하는 팁은 ISO를 높여서 충분하게 조리개는 열고 해서 충분하게 셔터 속도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수족관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물고기 가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찍어보면 재밌더라고요. 진짜 해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는데, 단 한 가지 틈이라면은 이게 좀 다른 관람객들한테 이렇게 방해가 되니까 좀 그 부분은 좀 조심해서 찍어야 되고요. 오른쪽 사진, 이 사진 제목은 개춘정준이래가지고 제가 제 SNS에다 올렸던 부분인데, 나는 오늘도 충전 중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제 핸드폰 충전기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길래, 원래는 자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몰래 충전기를 저쪽에다가 항문 쪽 밑에다가 싹 엉덩이 밑에다 집어넣고 충전 중 이렇게 해갖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제가 집에서 키우는 애들인데요, 집중이 안 돼서 사진 찍기 참 힘듭니다. 나 어떻게 집중이 잘 돼갖고 찍었던 사진이고요. 오른쪽 이 사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잠자리를 이제 그 도화지 곳에 앉아 있는 거, 거기 계속 손가락 갖다 대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제 손가락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얼른 찍었었는데, 남들은 다 이거 죽은 것 같다 오는 거 아니냐고 막 해서, 제가 저희 직원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날아가는 것까지 해서 이게 보여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잠자리 습성도 이용을 잘 하면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밑에 있는 고양이 사진은 근처에서 이제 찍는데, 고양이가 저보면 자꾸 도망가서 잔대밭에 한 10분 정도 엎드려가지고 이따가 쟤들이 저게 돌인지 뭔지 구별이 안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고양이 찍을 때는 좀 가까이서 찍으려면 조금 인내심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칭구도 설명할 때 제가 이거 많이 써먹는 사진인데요. 이거 저 사진은 제가 찍으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나비가 제 마음 같지 않아갖고 꼭 제가 초점 잡고 있는 곳에는 안 앉더라고요. 우연찮게 이거 앉아가지고 찍었던 사진인데, 접사로해서 이렇게 찍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곤충 사진 찍을 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앉아서 기다리는 거 같더라고요. 쪼그리고 배 나왔는데 쪼그리 앉아서 기다리는 게 참 힘들긴 하지만, 찍고 나면은 이렇게 작품 하나 건지면은 또 남은 보람이 생기니까 또 열심히 참고 기다리는 맛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도 곤충 사진도 한번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갈매기가 저기 모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살아있는 갈매기더라고요. 이 동네는 갈매기가 주차를 많이 하나 보다 하면서 이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렇게 요것도 한번 순간 포착하고 찍어보시면은 재밌는 사진이 되실 거예요. 다행히 이건 연사도 안 찍고 그냥 찍었습니다. 갈매기가 안 움직여가지고 찍었는데, 갈매기 사진 찍을 때 조심할 거는 갈매기 사진 찍다가 갈매기 똥에 맞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에 여행 갔을 때 그 길고양이들 이렇게 하는 저기 아가씨 모습인데, 요 사진 찍으려고 제가 밑에 바닥에 배 깔고 찍었는데 그 밑에 은행이 있는 줄 몰라가지고 찍고 나니까 이제 은행 냄새 때문에 한참 고생했던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은 현충원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양이가 어떤 이분하고 묘비 주인하고 좀 사연이 있는 고양이가 했더니, 이때가 한여름철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고양이가 더워서 비석이 이제 차가우니까 더우니까 여기 앉으려고 몸을 비비면서 앉아가지고 나중에는 여기 대자로 뻗어가 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반려묘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고양이였습니다. 요건 저희 집 앞에 이제 해마다 제비가 와서 제가 찍는데, 카메라 그냥 지나다니면서 볼 때는 핸드폰으로 찍을 때는 별로 안 넘어가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망원렌즈를 들이대니까 얘들이 한참 도망가가지고 밑에다가 주차해놓고 창문 조금만 열어놓고 거기 창 큰 거 해갖고 찍었던 사진인데요. 대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시골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그 주변에 제비 있으면 육주 사진도 한번 저 촬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좀 찍으실 때는 요즘에 뭐 하도 뭐죠? 추장새 이런 거 찍을 때 많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최대한 동물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야생동물 찍으실 때는, 야생화 찍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게 꽃하고 동물 사진 촬영 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셨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동물 곤충 사진 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사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동물의 습성을 잘 알면은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습성을 모르면은 어쩔 수 없이 잘 못 찍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습성을 잘 알고 계시고요. 꽃 사진을 찍을 때도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색깔이 대비되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노란 튤립밭 한가운데 빨간 튤립이 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이용해 보시면 되고요. 또 서로 뭐랄까요, 그 꽃잔디 같은 경우도 찍을 때는 위에서 찍지 마시고 핸드폰을 최대한 바닥에 붙여서 찍으시면은 그 중에 또 하나 좀 이름 모두 잡초가 튀어나왔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 되니까 그거 좀 참고해서 찍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꽃사진과 동물 촬영법에 대한 촬영 팁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꽃사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촬영할 때는 또 위에서 찍지 마시고 최대한 카메라를 바닥에 대서 꽃잎이 눈앞에서 찍히는 것처럼 그렇게 촬영하시면 되겠고요. 피사체를 너무 멀리서 찍지 마시고 군집한테 어떤 사진보다는 한 발짝 가까이 가서 부분적으로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원하시면은 로우 앵글로 그 배경을 디테일과 컬러를 살리기 위해서는 순광을 이용해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연출 사진으로 해서 감성 사진을 꽃잎으로 이용해서 감성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피하거나 이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많은 그림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각도를 달리해서 그림자를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역광일 경우에는 꽃잎에 비친 그림자를 촬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낮에 너무 강한 빛보다는 이렇게 좀 해지 무렵이나 해 뜰 무렵에 좀 부드러운 빛이 있을 때 촬영하는 것이 어떤 꽃에 대한 색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으니까요. 너무 한낮에 강한 빛에 대해서는 좀 삼가하시고 빛이 부드러울 때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군질 병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찍으시기보다는 좀 작은 범위로 해서 세부적으로 찍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대신에 또 도심이나 이렇게 주변 풍경이 이렇게 넓은 풍경이 있다고 하면은 너무 부분적으로만 찍지 마시고 또 풍경을 살릴 수 있도록 넓은 화각으로도 한번 촬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과 곤충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꽃 사진만 찍지 마시고 찍으실 때 벌이나 나비, 뭐 잠자리 이런 것도 있으면은 함께 찍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곤충 사진 찍을 때는 연사 모드가 필수니까 혹시 꼭 연사 모드로 설정해 놓고 찍으시고요. 동물이나 곤충의 습성을 알면은 사진 찍기가 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인이 키우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촬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곤충이나 동물 사진은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또 관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꽃 사진이나 동물 사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좋은 사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꽃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사진 찍다 보면은 멋진 사진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또 풍경 사진이랑 여행 사진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어차피 풍경이나 여행을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꽃이나 동물, 곤충 사진도 찍게 되니까요. 오늘 내용 잘 습득하셔서 멋진 여행 풍경 사진 찍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음식 사진이랑 또 연말을 앞두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원들을 위한 팁으로 행사 사진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